이제는 우리 대망의 인포테인먼트를 설정하는 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버튼이 이게 쭉 있잖아요. 이 중에서 차량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는 건데, 자, 일단 한번 목차를 살펴보니, 자, 운전자 보조 기능이나 드라이브 모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계기판 설정하는 거, 공조장치 설정하는 거와 시트 설정하는 거, 라이트의 도어까지 또 있네. 디지털 키와 편의 장비까지 이렇게 설정하는 것들 한번 쭉 살펴볼 거고요. 자, 바로 운전자 보조를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운전자 보조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주행 편의 같은 거, 속도 제한, 경고 시점, 경고 음량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걸 또 설정을 해 라고 봤더니, 드라이브 모드로 연동을 하는 방법과 운전 스타일을 연동해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 연동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드에 맞춰서 얘가 가속과 그리고 반응 속도를 조절한다는 의미인데, 자, 이거는 운전 스타일을 연동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 스타일을 커스텀으로 해서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차간거리를 가깝게 할 건지 멀게 할 건지, 가속 강도는 약하게 강하게, 반응 속도를 느리게 빠르게 할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크루즈를 설정하고 나서 앞차가 갑자기 빠르게 가면 나도 빠르게 붙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제 맘처럼 잘 안 따라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 설정할 수 있게 만든 기능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K7이 K8으로 바뀐 게 한 단계 진보했다 그래서 숫자를 한 단계가 올린 거잖아요. 기능들도 보면은 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확실히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행 편의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행 편의에 이제 보조 기능 같은 것들이 두 가지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설정 속도를 차간거리에 맞춰서 차로를 유지하면서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보조 기능은 당연히 설정하는 게 좋겠고요. 고속도로에서 차로 변경하는 보조 기능도 생겼습니다.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 차로 변경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기가 알아서 핸들을 꺾어갖고 고속도로 차선을 변경하는 기능이 생긴 건데요. 이 기능을 설정하고 싶으시면 요거를 활성화시키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고속도로 주행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거, 내비게이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속도를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에 속도 제한이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뭐 60km로 달려야 될 곳, 100km를 달려야 될 곳 같은 것들이 이제 고속도로 이외에 그냥 일반 도로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도로에 들어갔었을 때에도 설정을 하는 건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고를 하면 얘가 알아서 속도 조절을 하진 않지만 경고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속도 제한 보조로 들어가면 도로의 제한 속도보다 이제 빠르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고,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요. 이런 기능을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경고 시점, 저는 항상 경고를 빠르게 해주는 것을 선호하고요. 경고 음량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좀 크게 하면 좋겠는데, 이러면 좀 너무 크겠죠? 중간으로 놓으면 좋을 것 같고, 핸들 진동 경고까지 자 설정하는 버튼이 있고, 운전자 주의 경고 같은 걸 보면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이런 기능을 설정할 수 있고, 부주의 운전 경고,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면 경고하고 필요하면 휴식을 권유한다. 자, 이게 이렇게 막 차선을 막 이렇게 깜빡이 켜지 않고서 계속 막 넘나들면 얘가 경고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운전 확인 전화,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고 판단이 되면 유보센터에서 안전 확인 전화를 거는 거, 이런 것들은 항상 꼭 해주면 좋죠. 전방 교차 안전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차가 올 때 충돌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는 건데, 이건 당연히 켜야겠죠. 충돌 방지 보조, 충돌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경고만 올려질 건지 아니면 진짜 브레이크까지 밟을 건지, 이렇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죠.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차로 안전, 이탈 방지 보조라고 해서 차로를 이탈할 것 같으면 핸들을 왔다 갔다 조정해주는 장치가 될 것 같고, 이거를 이제 경고만 해줄 건지 직접 핸들을 조정할 건지 설정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측방 안전이라고 하면 후측방 영상을 표시를 하게 해주는 거, 우리가 이제 왼쪽 깜빡이 켜면 이 계기판에 왼쪽이 모양이 보였잖아요.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이 보였고, 요거를 할지 말지를 설정하는 기능이 되겠고, 안전하차 보조라고 해서 하차 중에 후측방에서 이쪽에서 이제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위험을 경고를 해주고 문을 이제 안 열도록 문이 잠기는 기능을 설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돌을 경고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차량을 제어를 해서 충돌하지 않도록 만드는 기능이 보조, 이거를 경고만 하는 거, 그리고 이 기능을 끄는 거, 당연히 보조하는 기능을 켜놔야겠죠. 네, 주차 안전.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후진으로 해서 차를 빼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차가 온다 그러면 경고만 할 거냐 실제로 브레이크까지 밟을 거냐를 설정하는 거고요. 후방 교차 안전이라고 해서 후진 중에 교차 충돌 위험이 있다면 경고를 하고 차량을 제어해서 충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바로 이렇게 교차 안전까지 되겠네요. 다음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건데, 저는 이건 서라운드 뷰 항상 보면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주차 거리 경고도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건데 키는 게 좋겠죠. 요렇게까지 운전자 보조 기능을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길게 버튼을 눌렀을 때 커스텀 모드로 들어가는 기능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스마트로 바꿀 거냐에 대한 기능. 그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변경 알림을 끌 거냐 킬 거냐. 자, 이걸 자세히로 누르면 자,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가 변경되는 경우에선 변경 정보가 차량 이미지와 함께 자세히 표시되는 거. 자, 예를 들면 네,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이렇게 차량의 이미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색깔별로 모드를 설정해 주는 거죠. 간단하게를 누르면 네, 이렇게 네, 요 위쪽에 어떤 모드인 건지를 표시하는 이런 간단한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자세히로 해놓은 게 더 멋있겠죠. 다음에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조정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따로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라디오 미디어 정보까지도 설정할 수 있네요. 오, 속도계도 설정하고 주행 편의 관련된 정보 같은 것도 설정하면 좋겠죠. 계기판으로 가보니까 어떤 게 있냐, 화면 밝기 조절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밝기 조절하면 될 것 같고, 블루라이트라고 해서 어두워진 후에 화면에 청광색을 줄여서 눈부심의 부담을 좀 줄여준다, 뭐 이런 것들도 뭐 원하시면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까지도 있으니까 이런 걸로 한번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차단하는 걸 끄겠습니다. 테마 선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드라이브 연동 모드에 따라서 이제 자동으로 변경하는 버튼들이 있는 건데, 드라이브 모드로 연동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알아서 색깔별로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거를 이제 드라이브 연동 모드로 하지 않고 그냥 항상 고정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네,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클래식 A 모드, B 모드, C 모드, 그다음에 다이나믹 모드. 뭐 이건 일전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서비스 알람 시기. 이제 보통 우리는 알림 거리를 이제 보통 엔진 오일 주행하는 바꾸는 거리로 설정을 하는 건데, 만 킬로에 한 번씩 바꾸면 저는 이제 추천하고요.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연비 표시, 뭐 재시동 후에 연비 바꿀 거냐, 주유 후에 바꿀 거냐. 보통은 주유 후에 바꾸죠. 그 다음에 표시 정보, 와이퍼 라이트 모드를 표시를 하냐 안 하냐, 후측방 영상을 표시를 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도로 결빙을 알려줄 거냐 안 알려줄 거냐, 그 다음에 계기판 음성 알림을 크게 할 거냐. 음량으로 안내할게요. 이 음량으로 안내할게요. 뭐 중간이 제일 좋겠습니다. 웰컴 사운드, 디디디딘 뭐 이런 거, 이런 소리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조 장치 한번 가보죠. 외부 공기를 차단을 하는 이제 메뉴가 있는데, 워셔액과 연동해서 이제 워셔액을 분사하면 내기로 바뀌는 모드를 설정할 거냐 안 할 거냐, 터널을 지나갈 때 내기로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그 다음에 기타 차단 구간에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저는 웬만하면 이런 것들 다 설정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자동 환기, 결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알아서 환기를 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창문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유리 습기를 자동으로 제어해서 연동하는 거, 오토 디포그 관련해서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요. 공조 편의 관련해서 에어컨 자동으로 건조시키는 거. 자, 이것도 한번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에어컨을 키면 이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이 구간에 습기가 차요. 이 습기가 마르지 않는 데서 바로 시동을 꺼버리면 그 습기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물 냄새 있죠? 썩은 물 냄새 같은 것들이 나면서 에어컨을 키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죠? 라고 하면서 이제 AS 걸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이 습기를 건조해주는 에어컨 자동 건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키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스마트 열선과 통풍, 알아서 핸들 열선을 켜주고 시트 열선까지도 온도에 따라서 알아서 켜주는 기능이 바로 이 기능이 되겠네요. 아주 중요한 기능이 되겠고요. 자, 시트 같은 경우는 시트 위치 알람 변경, 요것도 이제 시트 변경을 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보여주는 거죠. 아주 고급스러운, 이제 아주 이거 좀 잘난 척 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이거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스마트 자세 제어, 신체 정보를 입력을 하면 그에 맞는 자세를 추천을 해주는데, 그렇게 저한테 맞다고 생각하진 않더라고요. 좀 편한 자세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제가 원하는 편한 자세를 좀 설정하는 타입이고요. 승하차 편의, 우리가 이제 차에 내릴 때 이제 시트가 자동으로 쭉 뒤로 빠지고 핸들도 이렇게 쭉 빠지면서 공간을 좀 넓혀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장치가 바로 이 기능이 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길게 설정하는 편이고, 핸들도 같이 이동할 수 있게 해주면 당연히 좋겠죠. 자,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해서 우리가 요 세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사지 중간에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허리가 불편하거나 이럴 때 이제 자동으로 좀 마사지를 해주는 기능이 에르고 모션 시트인 건데요. 요거를 강하게 할 건지 보통 할 건지, 그 다음에 작동 시간은 언제를 할 건지를 설정하는 버튼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 보조라고 해서 이제 얘가 알아서 1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엉덩이와 허리를 보조해주는 기능이 바로 요 기능이 되겠고요. 우리 아까 고속도로 모드, 우리가 스포츠 모드로 했었을 때 이게 시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딱 안아주는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능을 지금 설정을 해놨었기 때문에 그렇게 꽉 잡아주는 거였습니다. 웬만하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시트에서 후석 시트나 열선 통풍을 제어하는 게 있는데요. 보통 잘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네, 그렇고.
자, 라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자, 라이트 같은 경우는 실내 무드 조명, 우리가 앰비언트 무드 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실내 무드 조명을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밝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밝게 할지 어둡게 할지, 그리고 색상은 블루 라이트, 피스풀 뭐 사실 이런 거, 드림 퍼플, 뭐 바이올렛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인포테인먼트에 다 들어가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야간 주행 중에는 밝기를 좀 감하는 걸 설정하는 게 이런 게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이쁜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과속 안내 연동하는 거. 내비게이션에서 과속 안내가 될 때에는 실내 무드 조명이 깜빡이면서 일을 알려준다.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연동 모드, 무드 조명 색상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바뀐다. 실내 무드 조명은 이렇게 바뀌고요. 자, 원터치 방향지 시등기에 한번 살짝 툭 치면 얘가 깜빡 하고 자동으로 하는 거. 보통 3회 정도 하면 좋고요. 헤드램프 에스코트. 자, 우리가 시동을 끄고 나면 15초 동안 헤드램프가 나오면서 앞에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밝게 비춰주는 에스코트 기능이 있고요. 하이빔 보조. 우리가 이제 하이빔을 켜고 있는데 맞은편에 차량이 온다. 그러면 이거를 자동으로 조절해서 맞은편에 오는 사람이 눈부심을 줄여주는 장치가 하이빔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동 잠금. 주행할 때는 자동으로 문을 잠길 수 있게, 아니면 R단, N단, D단을 놓았을 때 문을 잠기는 버튼 이거고요. 보통 이제 주행할 때 많이 쓰게 되겠고, 자동 잠금을 해제하는 건 시동을 끌 때 혹은 P단을 이동할 때, 저는 보통 P단으로 이동을 할 때 많이 설정하는 편이고요. 뭐 이런 건 다 뭐 자기 주관적인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워 트렁크 열림 높이 관련해서는 완전 열림, 절반 열림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완전 열림을 해놓는 게 더 편하겠죠. 스마트 트렁크. 자, 우리가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있었을 땐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 걸 설정하는 걸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겠고, 원격 창문 제어. 원격 창문 제어 기능을 설정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요. 자, 문을 열린 상태에서 시동을 껐단 말이죠. 그래 놓고 내려서 자, 문까지 딱 닫았는데 이거 문을 열려놨었네. 문 닫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다시 타가지고 시동 켜고 문을 열 게 아니라 간단하게 스마트 키로 길게 누르면 자동으로 콱 잠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원격 창문 제어 장치라고 하는데, 요거를 끄고 킬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있네요. 웬만하면 켜놓는 게 좋겠죠. 다음 디지털 키 관련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편의를 보니까 후석 승객 알림이라고 해서 뒷좌석에 탑승한 자가 두고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림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웰컴 미러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안 씁니다. 주차장 우리가 이렇게 되게 좁잖아요. 비좁잖아요. 그 상태에서 내가 딱 도착하면요, 얘가 이렇게 내가 갈 길을 막아요. 그래서 막 빨리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 기능을 따로 이제 끌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 설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선 충전 기능. 무선 충전 기능이 항상 무조건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줘야 쓸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혹시 이게 무선 충전이 안 된다면 이 기능을 눌러서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차량을 눌렀을 때 설정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것들을 다 설명 한번 해드렸고, 나머지 내비게이션에서도 지도 표시 정보, 길 안내, 경고, 기타 이런 게 있고, 지도 표시 설정에서 이제 뭐 주변 정보, 교통 정보 알려주고, 지도 뷰를 뭐 3D로 알려주는 거까지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표시 정보로는 상세 정보를 눌러서 속도 상시 표시하게 하고 3D 교차로 확대도 이런 것들을 같이 보일 수 있으면 좋은 것 같고요. 지도화면 복귀는 뭐 5초 후에 다시 복귀한다, 뭐 이런 것들 설정할 수 있고, 주소 표시 방식은 집업 말고 도로명으로 표시하는 거, 이런 것들도 설정할 수 있고, 유가 정보 표시하는 거, 내 차가 지금 현재 휘발유니까 휘발유로 설정을 하면 될 것 같고, 1000 해가지고 뭐 이제 가격 이하의 유가 정보가 표시되는 이런 것들을 따로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 위치 자동으로 복귀하는 거, 지도 이동 후에 현 위치로 자동 복귀하는 거를 설정해 놓으면 뭐 이것도 좋을 것 같고요. 길 안내 탐색 옵션 정보를 보면 뭐 이런 거, 유료 정보, 유료 도로를 피할 거냐 안 피할 거냐, 이동 도로를 큰 길로 할 거냐 좁은 길로 할 거냐, 어린이 보호구역은 가급적으로 회피를 해서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옵션 1 같은 경우에 빠른 경로 기증했을 때 자, 이것들을 설정할 수 있었고, 자, 옵션 2번을 누르면 편한 경로일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관련해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내거리 경고 관련해서 구간별 거리를 안내해 주냐, 합산하는 거리를 알려줄 거냐, 요것도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합산하는 거리를 씁니다. 직관적이어서는 좋아요. 음성 안내, 버스 전용차로 이용 가능 안내를 할 건지, 그리고 목적 주변의 음성 안내를 종료를 할 건지, 이런 거 설정하는 거. 정차 중에 전체 경로를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 하이패스 안내할 거냐, 경고, 카메라 경고를 할 거냐, 그리고 뭐 이제 몇 미터 앞에서 할 거냐, 속도, 제한 속도 연동 경고, 제한 속도에 따라서 카메라 안내 시점을 자동으로 변경하는 거, 뭐 이런 거 해주시면 되겠고, 카메라를 보면 이렇게
이동식 과속 뭐 이런 것들, 버스 정류용 차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주정차 주의하는 것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을 선택해서 알림으로 경고를 해서 알려주는 것들이 있고, 전체를 누르면 다 알려주겠고, 기타 목적지, 최근 목적지 설정한 거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 데이터 뭐 불러오는 거 이런 것까지 있네. 사운드 보면 메리디안 사운드가 이번에 새로 생겼죠. 14개의 스피커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스테이지 모드로 할 거냐, 서라운드 모드로 할 거냐, 커스텀 모드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여기 있고, 인텔리큐라고 해서 속도에 따라서 속도를 사운드를 제공한다 뭐 이런 건데, 뭐 이런 거 꺼도 되고 켜도 되고, 오디오 음량 자동 줄이기, 시동을 걸 때 오디오 음량이 이거 너무 좋아. 왜냐하면 우리 와이프가 맨날 깜짝 놀려. 저는 이렇게 음악을 되게 크게 듣거든요. 근데 이제 시동을 끌 때는 그 음량을 내리고서 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시동을 키면 그 음량이 그대로 빵 하고 터져요. 근데 이거를 맨 처음에 음량이 클 경우엔 자동으로 알아서 음량을 줄여놓고 시작하는, 그게 바로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오, 좋아요. 나머지는 이렇게 아주 고급 내용이니까 전후 좌우 이런 것들은 따로 설정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음, 중음, 저음 뭐 이런 것들 따로 설정하실 거면 설정하시고, 안내음 같은 거 음성 변경, 여성으로 할 거냐, 음성으로 안내할게요. 남성으로 할 이 거냐, 음성으로 안내할게요. 자, 안내 음량을 몇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통화 중에 내비게이션을 안내할 거냐, 내비게이션 우선으로 안내해 줄 거냐, 일시 정지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날씨 정보 브리핑 같은 것도 알 수가 있군요. 라디오 음질은 원음으로 할 거냐, 뭐 노이즈 균형적으로 할 거냐, 노이즈 최소화할 거냐, 운전자 보조 경고라고 해서 주행 안전 우선으로 할 거냐, 주차 안전 우선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같이 또 설정할 수가 있네요. 연결 기기는 안드로이드 오토로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뭐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소리를 조절할 거냐, 이런 것들 소리 관련해서 쭉 나왔고요. 기기 연결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블루투스 연결할 때 기기 연결 진행해서 신규 추가해서 진행하면 되겠죠. 자, 테마 화면 변경, 뭐 아날로그 시계가 나오는 거, 디지털 시계 나오는 거 표시 없이 하는 거, 디지털 시계 나오는 게 직관적이고 편할 것 같고, 자, 분할 화면 같은 것들은 이제 어떤 것들을 보이게 할 건지를 설정하는 거고, 디스플레이를 보면 자, 우리가 화면 밝기를 몇으로 할 건지, 오, 이거 엄청 많네. 딱 요 중간 정도. 블루라이트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다음에 버튼 이런 거,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버튼 설정하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설정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UVO 설정하는 거, 네. 시스템 설정하는 거 안돼, 이거 하면 안돼. 네. 모뎀 정보 관련해서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다루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 들어가면 네, 우리가 지금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따로 이제 설정하시지 않으시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버튼 한번 싹 다 눌러보는 거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건 이 차량과 내비게이션에 있는 그런 기능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간단하게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기존에 다뤘었던 것들이나 굳이 다뤄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차량과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사운드까지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중점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K8의 인포테인먼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영상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채팅방의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드릴 거고요.